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알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것이래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의 수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행복한 상상은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소보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행복한 잠자리로 안내할게요. 제목,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앞집 뒷집에 나란히 살고 있었어요. 앞집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어찌나 착한지 늘 자기보다 못한 이웃에게 옷이며 음식이며 나누어 주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뒷집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린고비에 욕심이 많아 남에게 베푸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비가 오지 않아 그만 흉년이 들고 말았어요. 착한 할아버지는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이 똑 떨어지자 하는 수 없이 뒷집 부자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여보게, 보리 한 가마니만 구워주게나. 우리 보리가 익으면 내 꼭 갚겠네. 보리 한 가마니? 그러게, 대신 꼭 갚아야 하네. 마을에서 욕심쟁이로 유명한 할아버지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선뜻 보리 한 가마니를 구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거참 신기한 일이구만. 나이가 들면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더니. 발걸음이 가벼워진 할아버지는 보리쌀이 든 한 가마니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게 지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를 준비하려고 가마니를 풀러본 할아버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마니에는 모래와 보리 껍질이 반이나 넘게 섞여 있었답니다. 먹을 만한 보리는 반도 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아껴가며 겨우겨우 끼니를 때웠어요. 이듬해 여름이 되자 착한 할아버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 수확한 보리 한 가마니를 지게 해지고 부자 할아버지에게 갚으러 갔어요. 아니, 이게 뭔가? 네, 자네 덕에 보릿고개를 잘 넘겼네.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 보리를 이렇게 갚으러 왔네. 참,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봤나? 남의 보리를 구워갔으면 이자를 줘야 할 게 아닌가? 어서 보리 2 가마니를 더 내놓게. 부자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런 억지가 어디 있나? 그럼 난 뭘 먹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야? 그건 자네 사정이지. 갚을 뿌리가 없으면
매일 한 짐씩이라도 나무를 해오게. 착한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날부터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주었어요. 하루는 나무를 해주고 집으로 오는데 집 앞에 웬 나그네가 서 있었어요. 나그네는 욕심쟁이 영감집에서 방금 퇴짜를 맞고 오는 길이었지요.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고,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들어오슈. 착한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따뜻한 밥을 짓고 반찬도 정성스럽게 차려 나그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답니다. 차는 없지만 많이 드슈. 이 신세를 어찌 갚을지 저 뒷집에 먼저 갔다가 할아버지한테 혼쭐만 나고 쫓겨났는데 참 고맙습니다, 영감님. 별말을 다 하오.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묵고 가슈.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나그네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 부채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는 빨간 부채고 다른 하나는 파란 부채였어요. 아이고, 뭐가 그리 급했나. 부채를 놓고 갔네. 이 더운 날 부채가 없으면 더울 터인데. 얼른 부채를 들고 뛰어나가 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나그네를 만나면 주려고 부채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낮이 되자 할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유, 덥다 더워. 왜 이렇게 푹푹 찌는 건지 좀 쉬었다 할까? 할아버지는 마침 부채가 생각났어요. 빨간 부채를 꺼내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지요. 아유, 시원하다. 에이? 에이? 내 코가 왜 이러지? 부채질을 할 때마다 코가 쑥쑥 길어지더니 금세 저만치 길게 늘어나지 뭐예요. 아유, 내 코가 왜 이래? 이걸 어쩌누?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길쭉해진 코를 부여잡은 할아버지는 시간이 멈춘 듯 멍해져 코끝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파란 부채가 눈에 들어온 할아버지는 살랑살랑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코가 점점 쏙쏙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아유, 옳으니 부채가 요술을 부리는 요술부채로구나.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 한 짐을 가져다 주러 내려갔어요. 잠깐! 자네 그거 못 보던 부채일세. 범상치 않은 부채인데 그건 어디서 났나? 나무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가려는 할아버지를 붙잡고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을 건넸어요. 착한 할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채를 빼앗아 가더니 자기 얼굴에 대고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빨간 부채는 코를 늘려주고 파란 부채는 코를 줄여주지 않겠어요?
그거 참 신기하구먼. 이거 나 주게나. 아유, 안 되네. 그 나그네가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해. 전냥이면 되겠나? 아니, 만냥. 난 이걸 꼭 가져야겠네. 이건 내 물건이 아니라잖아. 안 되네. 네, 책임지겠네. 자네, 이 집과 이 부채를 바꾸세나.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부채를 빼앗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착한 할아버지가 살던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으흐흐, 빨간 부채로 몰래 사람들 코를 쑥 누려놓고 돈을 받아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 촉각 기와집이 뭐야.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구만. 얼씨구 좋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떼돈을 벌 욕심에 절로 신바람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지요. 그래, 그럼 사람의 코가 대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단 말이야?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나? 욕심쟁이 영감은 방 안에 벌러덩 누워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시작했지요. 쑥쑥 코가 점점 길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부채질을 하면서 돈 벌 궁리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는 길어지고 또 길어져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사는 대궐까지 올라가더니 마당을 뚫고 마당을 거닐던 옥황상제의 발을 건드려서 그만 옥황상제가 넘어질 뻔하였지요. 여봐라. 저것이 무엇인데 내 집 마당까지 뚫고 올라오는 게냐? 당장 저 못된 것을 기둥에 꽁꽁 묶어 놓도록 하여라. 코끝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휴, 이제 그만 줄여야겠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가 묶여있는 줄도 모르고 파란 부채를 들어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랴. 내 코, 사람 살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풀어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신하들이 기둥에 묶인 코를 풀어주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 땅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한편 욕심쟁이 영감의 기와집에서 살게 된 착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며 모았던 재산들을 모두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고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 곳간을 열어 모두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네요. 권선징악. 착한 일은 서로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옛부터 우리 어른들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 착한 일은 당장은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베풀었던 그 마음이 다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욕심은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